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이고은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번 주 내내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슈퍼 위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전해주시죠. 네, 지난 4일에 윤 대통령이 2차 개각을 단행했는데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내내 지난 개각 시에 지명됐던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니까 말 그대로 슈퍼 위크가 될 전망인데요. 네. 오늘 농림축산식품부를 으로 해서 19일 기재부 해수부 그리고 20일 국토교통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등 부처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고요. 다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예산안도 있고요. 또 쌍특검도 있죠. 아직 합의할 사안이 좀 쌓여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장 아마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해 보이네요. 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훌쩍 넘긴 상황에서 여야가 2차 마지노선 오는 20일로 정했지만요. 22일은 고사하고 올해 안에 처리될 것인가 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이 지난해 24일인데요. 이걸 갱신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이 쌍특검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어서 인사청문 전국까지 겹치면 이 연말 여의도 지금 닥친 한파보다도 훨씬 더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청문회 이 민주당이 송곳 검증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번 개각이 총선용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인사 참사라고 공격을 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특히 강도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1999년에 폭력 전과 그리고 2004년 음주운전 전과 그리고 지난해 아내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을 들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찌감치부터 정치 검사다라고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반면 국민의힘은 이 야당 공세에 대해서 국정 발목 잡기용 생트집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인사 검증을 시도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할 전망이고요. 또 당내에서는 강 후보자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후보들이 무단히 임명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류도 있기는 한데요.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 이 낙마하는 장관들이 발생하면 연말 전국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까지도 여파가 또 이어질 수가 있고 또 비대위원장을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 리더십 위기에 처한 여당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한편 대통령실이 지난 또 2차 개각에서 또 추가 개각을 또 했어요. 네. 어젠가요?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 안접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 박문규 장관이 지난 9월 20일에 취임을 했는데요. 얼마 안 됐잖아요. 네, 3개월 만에 총선을 출마하는 목적으로 이 후임 인선이 이뤄지게 된 겁니다. 이 수원 출생인 방 장관은 수원병에 출마할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 산업장관이 지난 8월에 이어서 한 개 부처 단독 인사 핀셋 개각 대상이 된 것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인선으로 초단기 장관 교체라는 국정 비판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 조선일보에서도 좀 인선에 대해서 집권당의 총선 한석을 위해서 대한민국 산업정책 방향이 석 달 만에 오락가락해도 되나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네요. 네, 이 방 장관이 아무래도 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수도권 판세가 좀 여권에서 열세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 또 그리고 경기 남부의 거점이고 이 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지역구를 짝쓸이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명도 높은 신선한 인물을 투입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선일보처럼 보수적인 언론들도 굉장히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취임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장관을 선거에 차출하는 게 결국 장관 자리를 얼마나 가볍게 본 것이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방 장관을 산잡으로 보낸 것 자체가
아니라 총선 출마용 스펙 쌓기였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런 그 집권당의 총선 한석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 방향이 석 달 만에 오락가락해도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면서 강하게 질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번 주 중으로 또 추가 기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외교부, 법무부 교체 시기를 지금 대통령실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또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가 한동훈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교체 시기가 주목이 되고 있어요. 네, 어제 보도나 이런 기류들을 보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 이런 이 추대론이 제기가 되고 있다. 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당초 한 장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지만 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리더십 부재 상황 이런 그 내부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한 장관이 조기 등판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도 제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각에 한 장관이 포함되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후임으로는 길태기,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거론이 되고 또 여성인 인호공 법무부 차관의 승진 기용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지금 의협 이야기입니다. 자, 대한의사협회 정부의 그 의대 정원 추진에 반대해서 어제 거리 집회를 열었네요. 네.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네. 그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는데요.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이 파업과 함께 거리 집회를 한 이후로 7개월여 만입니다. 네. 집회에서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적인 의대 증원이 이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 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난주 킹스맨에서도 의협이 회원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 진행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공세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네요. 네, 지난 11일에 이 설문조사 네. 의대 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를 어제 자정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결과를 토대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이 사실 의협이 이야기하는 총파업이라는 게 사실은 실제 파업은 아니고 네. 이분들이 이제 노동자는 아니니까요. 근데 집단 휴진, 진료 거부에 해당되게 진료 거부, 됩니다. 휴진 뭐 이런 거죠. 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파업을 하게 되면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 거부 행위가 형성되게 되는 거고요. 네. 다만 이 설문조사 결과 총파업 찬성이 다수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바로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향후 정부와의 협상에서 이 결과 내용을 토대로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대 증원에 대한 그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이고 의협 내부에서도 이 동력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지지 의견을 보냈다고 봐야 되는데 좀 여론으로씩 해서인지 집단 행동은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17일에 밝힌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의협 내부에서도 집단 행동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네. 또 같은 의료계에서도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지역 의료원이나 지역 국립대 병원 등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의사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조사는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이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자,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네요. 네, 지난 22년이죠.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네. 실패를 했었는데 그때하고 다르게 오랜 시간 협의를 하고 또 필수 지역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마련하면서 추진의 명분을 쌓은 것도 의협의 입지를 좁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의협과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만약에 의협이 불법적인 집단 행동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주말 새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이죠. 경복궁에
이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가 지금 발견이 됐는데 이 범행 장면이 지금 공개되긴 했습니다. 네. 이 사진 보도 네, 보신 분들 굉장히 봤습니다.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토요일 새벽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다는 신고를 받아서 종로경찰서가 출동을 했습니다. 푸른색 그리고 붉은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로 여러 차례 차단된 끝에 현재는 서비스가 종료된 사이트라고도 합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데요. 변호사님, 이 문화유산 훼손하면 그렇죠. 이 처벌 수준이 어떻게 높아요. 되는 걸까요? 문화재보호법이 상당히 형이 셉니다. 네. 특히 이제 경복궁 문화재가 맞고 아마 좀 더 검토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재가 맞다면 문화재를 은닉하거나 손상하거나 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일반 재물손괴죄 같은 경우는 벌금형도 있고 형이 높지가 않은데 문화재보호법상의 재물손상, 손괴가 된다면 징역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일단 검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무허가 행위 등 제도 처벌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상 변경했다고 그냥 생각이 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이 이것도 형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실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검거도 검거지만 이 낙서는 지워야 되잖아요. 복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최소 일주일 걸린다면서요. 일주일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한파 예. 속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분들이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오전 11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이 투입돼서 세척과 복구 작업 네. 재개를 했습니다. 작업이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 주변에서 이뤄졌는데요. 황당한 것은 복원 작업 중에도 추가로 또 낙서를 하는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대범한데요. 이후에 예. 밝혀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학약품 처리를 하고 또 레이저 세척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데 스프레이가 이미 석재에 스며들었을 뿐만 아니라 날씨도 갑자기 추워져서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루빨리 복구 작업 마무리되고 또 용의자 또 검거할 수 있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자, 화재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인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 소식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소식도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9시쯤에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18층짜리 호텔 1층 천정에서 불꽃이 발생했다. 이런 신고가 인천 소방본부에 접수가 됐는데요. 이 불로 인해서 30대 외국인 여성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또 20대 남성이 발목 등에 골절상을 입는 그리고 중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자, 투숙객 중에 한 명이 불이 난 호텔 건물 옥상에서 바로 건물로 뛰어내린 영상 이게 온라인에 퍼지기도 했었어요. 네, 이 주변에 이 장면들을 찍은 영상이나 사진들이 굉장히 삽시간에 퍼져 나갔는데요. 네. 화재 현장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불이 난 호텔 건물 옥상에서 바로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리기도 하는 그런 긴박한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서 있던 시민들이 이 불길을 등지고 건물 가장자리를 천천히 걸어서 이동하고 또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옥상으로 차례로 뛰어드는 그런 아찔한 장면들이 담겼습니다. 자, 소방당국이 화재 신고 접수 후에 진화 작업에 나섰던 거죠?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인력 370여 명과 장비 130대를 투입해서 이 오후 10시 30분쯤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네. 현재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에 대해서 해당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파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기온이 영하 12도 서울 기준 체감 온도는 더 낮다고 그래요. 영하 15도 안팎이라고 하고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지금 내려진 상황이니까요. 출근길 맹추위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곤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